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컨설팅 본부의 배익중 마케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SA 검색 광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검색 광고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필요에 의해서 검색을 하고 내 광고를 보고 유입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광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광고 주제는 DA 배너 광고입니다. 이제 배너 광고는 이제 뭐 흔히 아실 거예요.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현수막 같은 것들을 걸어 놓는 게 이제 배너 광고라고 보통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온라인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A 광고를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SA 광고는 수비적 광고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직접 우리 광고를 보게끔 만드는, 고객들이 직접 필요해서 검색을 하고 유입되는 그런 광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DA 광고는 그 반대입니다. 고객분들에게 찾아가는 광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객들을 어떻게 찾아가죠? 당연히 요 정도까지는 아실 거예요. 뭐 인구 통계적으로 좀 타겟팅을 하고 뭐 관심사나 이런 것들 타겟팅을 해서 고객들을 찾아간다 라는 정도까지는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이 오늘 설명드릴 내용까지의 자세한 내용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어떤 DA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DA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DA 광고라고 하면은, 배너 광고는 크게 온라인에서 세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요. 롤링 광고라 하면 이제 한 지면에서 여러 가지 광고가 노출되는 거예요. 뭐 10초에 한 번이라든지 15초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대부분 이제 포털 메인에 떠 있죠. 포털 메인에 보통 이렇게 시간 단위로 여러 브랜드가 동시에 순서대로 이렇게 광고를 진행하는 것들을 롤링 광고라고 합니다. 이제 네트워크 광고는 뭐냐? 고객분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툰을 많이 보는 고객님이 한 분 계시다고 설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고객님은 이제 웹툰을 많이 보시니까 쿠키라는 것들이 쌓여요. 그래서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 너 웹툰, 만화에 좀 관심이 많구나 하면서 만화 광고를 막 띄워줍니다. 어딜 가도 만화 광고가 막 떠요. 어딜 가도, 어느 사이트를 가도 전혀 상관없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임 뭐 이런 걸 봤다, 게임 사이트들 들어갔다, 네이버 웹툰에서 만화를 한창 보다가 뭐 리그 오브 레전드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가 안 뜨죠. 전적 검색을 하려고 op.gg 사이트에 들어갔다. 그러면 웹툰 광고가 이렇게 막 뜨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지면에. 이게 네트워크 광고입니다. 대표적으로 GDN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네이티브 광고. 이거는 이제 SNS에서, 인스타그램에 이런 것들 보셨을 거예요. 막 콘텐츠가 이런 식으로 피드 형식으로 이렇게 쌓여 있죠. 근데 요건 광고다 하고 뜨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제 요 밖에선 모르죠. 이제 들어가면 아는 거죠. 요런 것들을 네이티브 광고라고 합니다. 사실 뭔가 네트워크 광고나 네이티브 광고나 이런 것들이 경계가 모호한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매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섞여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DA 광고, 배너 광고는 어떨 때 써야 되는 걸까요?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마케팅이라는 부분에서 매체를 한 가지만 쓴다라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DA 배너 광고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이탈됐던 고객을 검색 광고를 통해서 다시 유입을 시킨다거나, 또는 바이럴을 통해서 이탈됐던 고객을 이제 배너 광고를 통해서 다시 유입을 시킨다거나 하는 이런 서로 간의 상호 간 영향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매체 간의 시너지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미디어 믹스를 진행을 하는 것들을 이제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DA는 어떤 특징과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마
고객 여정에 대해서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고객 여정을 저번에는 페르소나에 접목을 해서 좀 한 가지 툴을 써가지고 가상의 고객을 설정을 하고 그 고객의 구매 여정을 설정을 했잖아요. 사실 구매 여정이라 하면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모든 고객분들이 똑같은 과정을 겪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지, 흥미, 검색, 구매, 공유, 이런 순서대로 좀 고객분들은 제품을 구매를 하시거든요. 그 인지와 흥미, 검색, 요 세 단계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검색 단계는 당연히 SA 광고겠죠. SA 광고가 가장 이제 영향력이 큰 매체일 거고, 인지와 흥미는 DA 광고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광고를 진행할 때 전략은 DA를 진행을 해서 이탈되는 고객은 SA로 바꾸면서 SA에서 이탈되는 고객분들은 다시 DA로 유입을 시키는 이런 전략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보통 DA랑 SA랑 동시에 진행을 하면 먼저 이제 SA 같은 경우는 키워드 선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키워드들을 많이 등록을 해놨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효율 높은 키워드가 있을 것이고 나쁜 키워드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효율 높은 키워드들을 선별을 해서 이것들을 DA에다가 접목을 시키면 DA의 효율이 오르고요. DA는 여기서 이탈되는, 여기서 진행된 배너 광고다 보니까 뭐 브랜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좀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브랜딩을 진행을 하면서 이탈됐던 고객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로 다시 유입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제 좀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 흥미, DA가 중요한 건 알겠어. 근데 DA에서 뭐 전환이 많이 일어나? 유입이 많이 일어나? 라고 물어보시면 그것들은 이제 소재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우리의 시장, 우리가 지금 포함된 시장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은 확실해요. 고객분들은 이제 제품을 광고 한 번 보고 구매를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DA가 정말 훌륭하다. DA는 한 번의 광고를 노출을 하고 이 고객분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리타겟팅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이분이 만약에 광고를 보고 저희 광고 배너 광고를 클릭을 해서 유입이 됐다가 이탈이 된 고객이라고 예를 들어보면 이 고객한테 일주일 뒤에 다시 광고를 띄우는 거예요. 이런 식의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고객이 구매 주기, 이제 구매 여정 말고 구매 주기라고 또 따로 있는데, 구매 주기 같은 경우는 제품이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짧고 제품이 비싸면 비쌀수록 이제 길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구매 주기에 맞춰서 저 리타겟팅 광고를 진행을 하면 효율이 정말 좋아지는 광고 매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광고를 1일차 때 뭐 1000명에게 노출을 시켜서 100명이 클릭을 했어요. 100명이 클릭을 했다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럼 이 클릭한 100명의 고객들 중에 가만히 이제 저희는 이제 리타겟팅을 안 하고 다시 그냥 이렇게 30일까지 돈다면, 예를 들어서 이 고객분들 중에 30명이 구매를 했다. 리타겟팅을 안 했는데도 30명이나 구매를 했네? 그러면 리타겟팅을 진행을 해서 이 한 달이라는 주기를 좀 짧게 진행을 해볼까? 라는 식의 전략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그 리타겟팅을 통해서 이 구매 주기, 30일이나 걸리는 이 구매 주기를 15일로, 7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객분들은 한 번 제품을 보고 구매를 바로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리타겟팅을 통해서 이때 7일차 때 띄우는 광고에 여태 5만원짜리 제품을 우리 지금 3만원에, 5만원에 판매하는 제품을 3만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광고를 하면 이 분들이 지금 사야 돼 라고 하시면서 바로 구매를 하시겠죠. 이런 방식으로 구매 주기를 짧게 만들기도 가능한 매체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배너 광고를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기 때문에 브랜딩 효과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너 광고를 좀 효과적으로 집행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너 광고는 딱 그 공식이 있습니다. 고객분들을 유입하기 최적화, 그러니까 DA를 최적화하는 데는 공식이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방법이 고객의 학습도를 높이는 겁니다. DA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타겟층에게 이제 노출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이 타겟층을 좀 더 이렇게 좀 더 유연하게 운영이 가능해서 좀 더 넓은 타겟층에 더 많이 노출을 시키는 방법. 이렇게 하면 이제 단가나 이런 것들이 싸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자주 노출시켜서 고객분들이 우리 서비스를 인지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것도 저렴한 비용으로 그렇게 가능하다. 그런 행동들이, 그런 전략들이 가능하다라는 점 때문에 초반에는 무조건 트래픽 위주로 많은 고객분들한테 많이 빠르게 분산시켜서 노출시킵니다. 그럼 이제 고객분들이 여러 번 광고를 보시게 되면 요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구나, 또는 한 번씩 클릭도 해보시고 들어오시면서 이제 좀 더 서비스나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가오시는 거죠. 이런 행태를 만든 다음에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흥미라는 것들은 정말 다양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갤럭시 Z 플립 4인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출시가 된다라는 이제 뉴스가 뜨면 갤럭시 Z 플립 4? Z 플립 4? 나도 사야지. 그걸 구매하려는 생각이 들었던 고객분들에게는 뭐 다양한 욕구가 되겠죠. 뭐 케이스도 사야 되고 액세서리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흥미도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 광고 자체에서 흥미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뭔가 단순하게 이렇게 이미지로 좀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인스타그램에 홍대 뭐 맛집 베스트 10 이런 식으로 해서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도 있고, 뭐 영상 같은 것들로 이제 유튜브에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좀 몰입될 수 있게끔, 광고에 몰입될 수 있게끔 좀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흥미를 유발을 시키면 좀 이 상태에서 학습도 높이기가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유입이나 전환이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여기 와서야 이제 마케팅 기술이 그러니까 광고 세팅적인 기술이 필요한 거인 것 같아요. 뭐 매체에 최적화시키는 거죠. 매체별로 최적화를 시켜야 된다. 뭐 카카오 모먼트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부분들을 다 매체에 최적화시켜서 이미지 사이즈라든지 뭐 영상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하면서 광고를 진행을 하면 가장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DA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모르고 진행을 하게 되시면은 사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형화된 틀이 좀 어느 정도 짜여져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광고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셔서 높은 효율을 뽑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광고주분들이 직접 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AMPM 글로벌이나 저 베익중 마케터한테 연락을 주셔서 함께 같이 이제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DA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꼭 기억하세요. 이제 SA, 바이럴, DA, 어떤 매체든 간에 상호 간에 모든 동시에 좀 매체들을 미디어 믹스를 해서 진행을 해야 각 매체들의 시너지가 더 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